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보합권 정도 출발 준비합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내리 동시효과 구간대는 개장 전에는 시장이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시초가도 보통은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장중의 흐름이 좀 잡혀가는데요. 오늘도 그럴 것 같네요. 코스피 지수가 0.14% 하락하면서 2436.20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약보합권이었고 오늘 장에서도 딱히 좀 뻗어 올라가려는 힘보다는 다소 좀 망설이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하락분 대비로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보합권 정도입니다. 0.03%의 마이너스권, 포인트로도 0.23포인트 정도만 밀리니까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04.11포인트, 하지만 여전히 800선 구간 근방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으로 어제 이어 오늘까지 양시장은 다소 숨고르기 구간 나타내며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도 각계의 전투 양상으로 그룹핑이 되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스플로 같은 경우는 앞서서 19일이었습니다. 무증 발표하고 나서 어제 권리락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장에서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스플로 15%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무상증자 테마주들이 좀 약해지고 변동성 커진 만큼 이 부분은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캠시스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묶이고 또 카메라 모듈 쪽이기도 한데요. 이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업체 테슬라의 대항마로 또 새롭게 불리고 있습니다. 샤오펑하고요 알리바바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라는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로봇주들도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자율주행 쪽도 슬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캠시스 오늘 장에서 11% 정도의 강한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신재생 쪽도 보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쪽 요즘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성 ENG 반기 수주액이 3천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그러니까 창사 이래 사상 최대인데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네요. 태양광 쪽의 이슈보다는 반도체 쪽에서 이쪽에 수주가 좀 많이 나면서 신성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중에 나올 이슈들은 실적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페이는 개장 전에 실적이 좀 나왔었고요. 그 밖에도 오늘 장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 일정들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근래 들어서 많이 흔들렸던 하이브가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사라민 HR이나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도 하나둘씩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종목군들 실적 발표 일정들 다시 한번 좀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요, 지수 출발 움직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양시장은 동시효과 구간과 마찬가지로 약간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 전일 종가에서 살짝 뒷걸음질 치는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5% 하락입니다. 2435.89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약보합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됐고요. 오늘 장도 이 부분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0.14% 정도 밀립니다. 803.2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틀 연속된 하락 그리고 5일 이평선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딱 걸쳐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밀려 내려가게 되면 어제도 장중에 800선을 잠시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도 이런 흐름을 좀 염두에 둬야 될지 장 초반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미증시 하락 보시면서 오늘 많이 밀릴까 걱정하셨던 분들께는 오히려 더 좋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약보합권 정도고요. 다음은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 코스피 코스닥 매도 물량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외국인 77억 원의 매도 대응 보여주면서 닷새 만에 매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 쪽에서 소화하고요. 기관은 아직 포지션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 거기에다가 외국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거의 1,000억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꽤나 공격적인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70억 팔고 있고 개인이 200억 가깝게 사들이면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팔짱을 낀 아직까지는 관망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양시장 포지션이 동일하게 외국인이 좀 많이 팔면서 출발하고요. 개인이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로는 약간 순매수인데 비차익 거래에서 70억 원 정도 물량이 출회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로 상쇄해서 14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만을 보여줘서 프로그램 현재는 물량이 크지 않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80억 정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지수도 보합권 정도, 업종별로도 상승과 하락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하락부터 보시죠. 현재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는 철강금속 섹터입니다. 그런데 업종지수의 낙폭이 0.5% 미만입니다.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전기전자나 서비스업 섹터 그리고 음식료품 순으로 뒤를 잇는데 현재 업종상으로도 1% 넘게 밀리는 큰 폭의 하락 분위기가 잡힌 섹터는 없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가보시죠. 상승 쪽도 다소 좀 눈치를 보면서 1% 넘게 오르는 섹터가 없습니다. 계속 시장의 방향성을 좀 타진해가는 가운데서 업종별로도 아직 주도권을 어떤 한쪽으로 확실하게 잡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좋은 쪽이 섬유의복으로 현재 0.77%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F&F가 연을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향받고 있고요. 또 운송장비 섹터가 0.5% 정도 오르면서 뒤를 잇네요. 조선이 또 바로 치고 나갑니다. 기계 섹터 좋고요. 보험과 비금속 광물, 의약품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하락이 약간 더 많은데 비등비등합니다. 약간 반반 정도로 섞여 있는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조금은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방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은 1%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61,10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AMD가 장중에는 강했었는데 장 마치고 나서 컨콜에서 CEO가 향후의 전망과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PC 출하량이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였고요. AMD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밀렸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삼성전자 오늘 별로 안 좋습니다. 하이닉스도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두 종목이 힘을 내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오른 종목은 자동차 쪽 좋습니다. 현대차가 0.5% 정도 오르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0.2% 정도 플러스권 흐름입니다. 지금 톱10 가운데서는 사실 방향이 이렇다하게 잡혔다고 말씀드릴 만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직은 없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한 종목 빼고 다 오릅니다. 펄어비스 한 종목이 100원,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100원 빠지는 거고요. 말씀드린 사이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톱10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부장쪽, 에코프로비엔 강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 LNF도 좋고요. 그리고 첨보가 또 강보합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밖의 종목군들도 강하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상승부를 켜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온도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1,130개 종목에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은 900개 가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코스닥 지수는 소폭이나마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빨간불, 파란불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네요. 9원 정도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1,313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빠르게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시각을 따라서 또 시장 분석해보시죠. 최원주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타이어 관련주는 보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가 지금 5.6%, 6%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넥센 타이어도 3% 상승, 금호 타이어는 지금 강보합권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전기차 관련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관련 타이어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쪽에서 지금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타이어주 좀 주목해보자고 이제 한 이틀 전인가 말씀을 드렸던 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주가 차트 한번 잠시 한국타이어 보시면은요. 쭉 하락하면서 횡보하면서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이게 횡보하면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해놨죠. 그런 다음에 지수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다시 이 부분에서 상승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업종 중에서 지금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속 하락했고 작년서부터 오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타이어 지금 3만 원대 가격이 괜찮다고 저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넥센 타이어도 지금 가격적으로 상당히 뭐 6,000원대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넥센 타이어는 뭐 주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옆으로 기간 조정만 쭉 한 일주일, 한 7일, 8일 정도만 기간 조정 쭉 거친 다음에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두 업종, 한국타이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반기나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실적 안 좋았던 거 이제 무시하고 이제 오르는데, 대부분의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가격에 녹아드는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이나 몇몇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업종 중 계속적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타이어 그동안에 뭐 타이어가 이제 잘 안 팔렸죠. 자동차 운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팬데믹 구간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자동차 운행 정상적으로 되면은 타이어는 이제 뭐 마모가 돼야지 타이어를 바꾸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타이어 이제 바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적과 주가 앞으로 이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어 쪽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죠. 이어서 신교수 전문가님. 네, 오늘 자율주행 쪽이 좀 움직이죠. 이제 중국 선전시에서 레벨 4를 8월 2일부터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늦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쪽도 어쩌면 자율주행 쪽도 전기차만큼이나 어쩌면 중국 시장이 먼저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도 캠시스 오르고 있고 13%, 또 뭐 모트렉스도 5%대, 텔레칩스, 퓨런티어, 인포뱅크, 뭐 이런 종목들, 라닉스까지도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쪽은 이제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메타버스는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를 완전히 바꿔나가는 새로운 혁신 기술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조금 좋아질 때쯤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테마성이 됐든 아니면 실적을 물고 올라가든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붙을 만한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쪽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게 장기 모멘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이제 중국 쪽 얘기도 나오고 미국 쪽에서 또 뭐 테슬라 얘기도 나오고 또 가끔가다 또 애플 얘기도 나오고 아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세 연속성을 너무 보시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이 좀 가능하시겠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올해 이제 11월 달 넘어서 연말 정도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쪽을 조금 중기적으로 보유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싸면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으면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분명히 붙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 뭐 라닉스라든가, 뭐 이제 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애플차 쪽도 이제 모멘텀이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모아가기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들여다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수소 관련 업체들 좀 보고 있는데요. 뭐 그 보는 거는 역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수소 업체인 플러그 파워가 한 9% 정도대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비하면은 국내 수소 관련 업체들은 상승폭은 좀 미미합니다만, 좀 앞으로는 수소 관련 업체들 주가 상승폭이 적었고 낙폭도 심했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퓨얼셀이 한 1.7%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도 지금 강보합권이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S퓨얼셀은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지금 그렇고, 상하프론테크는 지금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뭐 일단은 실적은 안 좋지만은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고 또 다시 실적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희망 고문 또 하겠지. 뭐 주가는 기대감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한 35,000원 정도 두산 피올셀 경우에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좀 더 모멘텀이 생기면은 35,000원 부분이 이제 121선인데 그걸 돌파하려면 어떤 좀 더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은 121선에 35,000원이 이제 걸려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 못 오른 거 찾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 가져보자 수소 관련주들 얘기해 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조선주들이 오늘 이제 뭐 대형주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선사 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포조선이 3% 오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2%,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2.7%.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현대미포조선은 많이 올랐는데 계속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죠.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약간 좀 피로감이 좀 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올 때는 됐어요. 지금 10만원 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힘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대장주고, 그리고 이제 그 기자재 쪽에서 보면 형광밴드라든가 뭐 한국가본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까지 일단 붙여놨습니다. 살짝 좀 쉬어갈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러면은 잡을 수가 있느냐, 더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충분히 더 갈 수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 10만 원 단을 돌파한 것은 이제 며칠 정도 더 두고 보게 되면 10만 원 단 안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2, 3일 정도 보게 되면은 안착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현대미포조선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기자재들 계속해가지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 단에서는 선사보다는 좀 기자재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피팅 보냉 쪽에 계속해가지고 또 장비 쪽에도 세진중공 같은 경우에도 실적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괜찮게 나왔을 걸로 보여요. 실적 확인해 보시고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나눈 사이에 양쪽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자율주행 쪽이 오늘 워낙에 좀 광범위하게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타이어 뭐 이렇게 보면 결국엔 자동차네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는 수소 체크해봤고요. 대형주 쪽에서 조선주들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두 분의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무인 공장 만드는 이와 관련돼서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막 오르더니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기존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현재 상승률 상위에서는 다소 좀 모습을 감춘 흐름이고요. 자율주행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자율주행 이제 시범 운행을 할 수 있게 좀 더 허용, 그 문을 좀 열어준다는 내용,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설립한다, 여러 뉴스들이 좀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포뱅크 보겠습니다. 인포뱅크 현재 주가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트렉스도 대표적인 이와 관련된 종목이죠. 모트렉스도 한 4% 정도 상당히 관련된 종목군들 빠르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뭐 라닉스, 옵트론텍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쪽은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앞서서 신규수 전문가님 의견 주셨으니까 최원수 전문가님도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뭐 자율주행 뭐 여러 전문가들이 뭐 다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장기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뭐 들어가시는 거는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심심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애플카 관련해서 뉴스도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모멘텀 띄워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좀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강남 쪽에서 시범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뭐 사고 소식이 물론 보조 운전자가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났겠지만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트렉스, 인포뱅크, 뭐 라닉스, 칩셋 미디어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오늘 지금 일단 인포뱅크 차트 한번 잠시 볼까요?
주가 1월 달에 고점 찍고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바닥 다지기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 보면은 뭐 역헤드 숄더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락하면서 여기 이 라인인데요. 이 라인을 뭐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모트렉스는 최근에 6월 달에 이제 주가 급등하면서 지금 주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매물 소화 과정 더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자율주행 쪽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실적 관련해서는 칩셋 미디어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예전에 모트렉스 접근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수급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하고 이제 인포뱅크 쪽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쪽에서 이번에는 LFP 한번 보겠습니다. 리튬, 인산, 철. 국내에는 NCM, NCA 계열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중국에서 또 밀고 있는 쪽이 이 LFP 배터리 쪽이고요. 앞서서 테슬라도 이쪽을 채택한다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투자자분들께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보도기는 한데 국내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등도 이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매체 보도가 일단은 어제자로 나온 뉴스기는 한데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넷이 현재 급등합니다.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그린텍도 장 초반에 한 7% 정도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윗꼬리가 형성되고 있기는 합니다. 코인테크 보겠습니다. 코인테크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FP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2차전지 소부장 섹터들은 오늘은 좀 잠잠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든가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도 이제 분명히 있는 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날 뉴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세상에 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게 엄청나게 그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올라가는 이제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0원 단을 지금 안착을 지금 하는 분위기입니다. 올라온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아모그린텍은 앞으로도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14,000원 단은 도전을 좀 해볼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가 좀 가능해 보이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121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이제 반등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넷은 조금 급등이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가 좀 유용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전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들의 반등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런 이제 단기 모멘텀이 붙은 쪽들이 조금 더 일찍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 콘텐츠 섹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SM부터 한번 보시죠. 현재 SM 강세 움직임이 3% 정도 나오고요. SM CNC가 6%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좀 인수정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건지 아직까지는 좀 체크되는 건 없는데, 이 엔터 그룹주 내에서도 SM 쪽이 유난히 강한 모습, SM 라이프 디자인도 3% 넘는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바로 따라갑니다. 거의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키스트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2.4%. 엔터 섹터 좋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오늘 하이브 실적 발표하는데 어떤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보는데요. 지금 일단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SM, JYP, 그다음에 YG 엔터 모두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JYP랑 SM이 3%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이 어제 이제 엔터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엔터주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하이브를 제외한 저는 이제 SM과 JYP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은 역시 실적입니다.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실적이 작년 이제 팬데믹 구간 때는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JYP는 팬데믹 구간에도 실적 괜찮았어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20%대를 기록을 하면서 JYP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가 되고 있다. 아티스트 숫자는 SM하고 YG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지만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은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엔데믹 구간에서 공연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수익원이 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리고 신규 런칭 그룹이나 뭐 아티스트들의 어떻게 뭐 신작 앨범이나 이런 거 잘 일정 체크하셔가지고 접근하면은 좀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 모습도 다들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보시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21선 살짝 깨더라도 바로 회복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JYP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세 업체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는 뭐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BTS 말씀드리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실적이 뭐 앞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결국엔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게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성장주 쪽에 강세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좀 눈에 띕니다. 크래프톤이 2% 정도 중반, 그리고 NC소프트도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현재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면서 1.5%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드래곤플라이가 현재 16%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포스, 이 드래곤플라이의 대표적인 게임이죠. 홍스워 비공개 베타 테스트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뉴스로 좀 어제부터 나오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 외에도 룽투 코리아나 컴투스가 또 급등을 합니다. 컴투스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컴투스 홀딩스 쪽도 좋고요. 게임주가 오늘 슬슬 빛을 봅니다. 두 분이 최근 들어서 뭐 이번 주, 지난주 후반에 각각 게임주를 하나씩 추천주로 주시기도 했는데 게임주 이제 좀 바닥 나온 건가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만큼 좀 많이 빠졌고, 물론 이제 그 하반기 때, 신작이 뭐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뭐 이제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될 만큼 일단은 그 주가 이제 하락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가파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뭐 매기가 좀 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4%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가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큰 아직까지 반등 흐름을 만들어내고는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제 하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반등 흐름 이상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반등이 나옵니다. 드래곤이라든가 뭐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쪽들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뭐 추세 돌림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급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이제 실적 같은 것도 잘 확인하시면 대응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도깨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신작 모멘텀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아마 붙을 겁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중장기로 내년까지 보유하시겠다 그러면은 펄어비스라든가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종목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고 NC소프트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시장에 이제 어떤 그 유저들의 어떤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반감을 좀 사면서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실제 실적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NC소프트도 사실은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새로운 신작들이 나오면서 NC소프트도 분명히 좀 돌릴 날이 있을 거고 지금 바닥은 잡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NC, 카카오,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 종목 가운데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요. 이 학제 개편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나온 보도가 이 반발이 상당히 좀 거세다고 하네요. 교육이라는 건 100년치 대계인데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을 해도 되느냐 하면서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당초에 발표가 됐던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었고요.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내용은 만 5세 입학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학 시기를 당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또 지난 1일이었습니다.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꺾였습니다.
했습니다. 애니 능률이 한 5% 정도 하락하고요. 메가MD도 4.5%, 아이스크림에도 약 4% 정도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분들 지금 아직 들고 계시다면은 나중에 사신 분들은 또 손실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실 텐데 최원식 전문가님 좀 대응 팁을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정부에서 뭐 장관이나 이런 발언에 좀 일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뭐 교육부 장관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뭐 검토하겠다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저는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정리할 기회는 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더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그러면은 일단은 좀 물량 전부 다 털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연령 하향은 되기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반발이 심하고 더 이상 밀어붙였다가는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뭐 지지율도 안 좋은데 뭐 제가 뭐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뭐 고점으로 상승할 때마다 물량 줄이자 이 관점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암학회죠. AACR이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매드팩토의 이 췌장암 병용 임상 포스터가 채택됐다라는 내용 들리고 있습니다. 매드팩토 현재 주가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2.5%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 제약바이오 섹터, 한국 유니온제약도 그렇고요. 몇몇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는 조금은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이쪽도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한동안 좀 얘기가 잠잠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규수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실 그 2분기를 지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헬스셀트리온이 이제 바닥을 좀 잡는 느낌이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반등 기미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득세를 했죠. 저는 이제 그게 일종의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코로나 관련주들이 매이가 빠지면서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본연의 이제 임상이라든가 스토리를 물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이가 다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생각이 되고 저는 이번에 그 암학회가 어쩌면 이제 그것을 위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암학회에 출전할 만한 유력한 이제 업체들 예전에 이제 암학회 많이들 나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좀 봐놓으시면 좋겠고 이번 암학회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간 코로나 때는 이제 그런 학회 모멘텀들이 안 붙었거든요. 근데 이번 암학회 때 만약에 학회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다면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의 학회 모멘텀들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